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2022년도 농업소득 평균이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국내 농업의 미래가 어둡다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농가 특성별 농업소득 차이가 커서 평균을 기준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는 농가별 속성을 고려해 농가소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효과적인 농가소득 정책 수립을 위해선 평균이 아닌 농가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농업소득 분석과 과제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연구 용역은 농정연구센터가 맡았습니다. 보고서는 농업소득 등의 평균값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소득이 평균 이하인 고령 영세농이 국내 전체 농가의 다수를 차지해 평균값이 전체 농가의 상황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영농 형태와 경영주 연령, 경지 규모 등 특성별로 농가 소득이 가장 많은 그룹과 가장 작은 그룹의 소득 차는 모두 2배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령 영세농가가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앞으로 계속 커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평균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고서는 농가경제조사 표본 농가를 유형화해 농가 소득 정책을 펼칠 것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농업소득 등의 지표를 활용해 표본 농가를 전업분홍인 제1군집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며 전업분홍인 제1군집을 대상으로는 경영비 상승 충격을 완화할 경영 안정체계, 사실상 은퇴농인 제3군집엔 복지정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인 수치를 보고 농업소득이 부족하니까 농업소득을 늘리자, 아니면 농업 외의 소득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도 이제는 좀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 농가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또한 보고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체험이나 치유농업 등 농업 기반의 다양한 소득원을 모색하고 농업 소득 외에도 직불제 등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S 이은영입니다.